국내외 역전의 용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 정말 대한민국 다이나믹합니다. 오늘 한덕수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재판관을 엉뚱하게 또 임명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명한 게 아니고 지명한 거. 지명한 거. 지명. 네네. 그래서 열받습니다. 지명. 오늘 빠르게 한덕수 과연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강덕구 의원님께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최고의 전문가 우리 이상호 기자님, 이지은 위원장님 해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뭐 소개 생략하고 예. 오늘 민주당 분위기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덕수 빨리 탄핵시키고 정리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한덕수 같은 사람을 대선 관리를 맡길 거냐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탄핵 심판 우리 관련해서 쟁의 심판 청구하는 걸로 우리 국회의장이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전 임명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우리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한다.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야말로 권한이잖아요. 네네. 권한 대행이라는 건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건데 네네. 마치 본인이 국민들이 뽑아줘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야말로 월권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월권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탄핵시킬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한덕수를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명확한 입장 정리 사유가 됐다. 그리고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 네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탄핵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네. 지금 이제 가처분을 거는 게 네.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하는 거예요? 헌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요 가처분은요? 헌재에 하는 겁니다. 요 가처분은 네. 네네.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할 예정이고요.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는 가처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가처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그걸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역에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비상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상 개헌 그렇죠.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그게 진압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다시 또 무슨 아닌 밤중에 이완규냐라고 하면서 다들 네. 또 너무 광분을 하셨어요. 정말 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과 권한 대행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부권도 하고 뭐 경찰 인사도 하고 할 거 다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또 뭐 경찰 인사랑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유, 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 자체가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럼요.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대법원장 모두 헌법기관들입니다. 그럼요. 이 헌법기관들이 각각 새로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원인 무효의 인사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네, 더 네. 말씀드리면 헌재에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네. 관련해서 탄핵 관련해서 제적위원 과반 2분의 1 분명히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잖아요. 네, 네. 다시 말하면 총리로서의 입장이다 네. 라는 게 헌재에서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한규도 200명 또 지금 한덕수도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역할을 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단호하게 그리고 헌법적 근거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라는 질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네네. 보면 이제 더 이상 한덕수를 묵과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네.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네. 국민들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결론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비상계엄까지 하겠다. 아, 그러니까요. 이 권한대행이 네네. 비상계엄까지 하겠다라는 걱정도 하는데요. 탄핵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명이라도 탄핵하면 국무회의 정수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럼 탄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한번 우리 내려보고 가시죠. 일단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 없던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해냈잖아요. 파면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직 그 파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뭐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니까 다소 좀 저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편하게 탄핵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오늘 낸 입장에 보면은 탄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국민들이 탄핵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역풍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네. 또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국민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구나 안 가본 길이긴 하지만 국무회의에 의결을 안 한다고 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뭐 다 훌륭한 차관들이 다 있고 전혀 문제 안 되고 오히려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오히려 바람직한 입법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오히려 뭐 국방차관 이런 분들 보니까 뭐 훨씬 저거보다 나아요. 오히려 임명 저기보다 장관보다 직업 공무원이 훨씬 훨씬 나아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 의결하고 그리고 최근에 탄핵 그리고 참 파면으로 정리되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정리해 준 거대로 따라가면 그게 역사고 그게 정의였잖아요. 네. 최근에 뭐 이틀 전에 국회의장께서 개헌 얘기했을 때 네. 실제로 국민들의 7, 80%, 8, 90% 이상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개헌 얘기를 다 이렇게 흐름대로 갔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여전히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내란이 진행 중이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긴장해야 되고 제대로 확실하게 내란 세력 정리해야 되고 종식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도 대표적인 내란 세력이다. 네. 하루빨리 공수처에서 저는 탄핵시키고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네네. 된다라는 게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내린 결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진님께서 민주당 답답해 또 고현숙님께서 그래 죄송합니다. 제발 좀 탄핵해라 막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격앙된 반응들입니다. 전원 탄핵 금모래님 봄봄뜨개님 탄핵하라 정기현 대표님 도대체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로 이제 뭐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나와 계신데 탄핵합니까? 탄핵합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도 제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한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라고 하는데 탄핵합니까? 근데 오늘 가처분 신청도 아직 냈다 안 냈다 확인이 안 되죠. 가처분 신청 신청이 됐습니다. 했죠. 간접 네. 신청 이제 그러면 오후에 이제 냈다는 거고 네, 네. 탄핵에 대한 명확한 이제 당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왜 이게 주저주저 해야 될 만한 상황이냐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지금 한덕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당연히 반발할 거죠. 특히 네. 이왕규라는 카드를 씀으로써 야 너희들 죽든 말든 한번 알아서 해봐. 너희도 끝인데라고 이제 공격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하고 가처분이 자 인용이 되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일단 임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본안 소송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본안 소송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4월 18일 전에 본안이 다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안 한 번만에 되느냐 아니냐라는 거 있다. 그러면은 자 두 사람이 재판관이 없어져요. 네. 퇴임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7인 체제로 갑니다. 7인 체제로 갔을 때 이게 4대3이라는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해서 덜컥 이완규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6년을 간다. 이게 납득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떤 정치적 사유로 민주당이 지금 미적미적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고. 네네. 이걸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대선인데 지금 어떤 경우의 수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지금 있습니까?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헌정 질서 바로 세우면서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합니까? 대통령으로 되었을 때 지지율이 조금 빠질 걸 우려해서 헌정을 무너뜨리는 세력을 용인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지금 네. 민주당에게 공이 넘어갔다. 네네. 그것을 뻔히 공격으로 알면서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당위론을 펼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한테 더 실망감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격앙돼 있으시고 또 우리 패널 분들도 저를 포함하여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가장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한 이재명 대표 어떤 의견인지 한번 보고 세세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오버한 것 같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오버하고 착각한 거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덕수 뒤에 누가 있냐? 저는 여전히 윤석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파면됐잖아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 한덕수가 받아들였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지금 추론이 아니라 사실상 예. 대표님 네. 취재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완규 씨를 잘 알까요? 평소에? 윤석열 친구죠. 자기 친구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사실 친분으로 따지면은 구수와 옛날 칠수와 만수 네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네요. 구수와 팔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연수원도 같이 생겼고 예. 그 정도 사실 배프는 없는 거고 네. 실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법제처장을 맡겼다? 그건 자기 사실 그 변호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어떤 그 정무적 변호사, 정책적 변호사라고 둔 거고 실제로 12.4 다음 날 안가 모임에서도 사실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 행자부 장관은 자기 사실 어찌 보면 수족으로서 대동한 거고 그렇죠. 법제처장은 자기 변호사로서 사실 대동한 거예요. 네. 이미 선거 전에도 그리고 그 내란 과정에서도 결국 사실상 변호사로서 계속 입장 표명하고 가장 그 측근에서 법률적 보좌를 했던 자인데 그 자가 어떻게 한덕수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그렇죠. 배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추론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개연성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한덕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죄송합니다. 용산과 국임당 지도부가 이미 한덕수를 통해서 윤석열의 활로를 계속 도모해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덕수가 돌아올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게 그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우리 5명이 다 동의할 겁니다. 그 뒤에 윤석열이 있다. 근데 윤석열이 자연인이잖아요. 일반 시민이잖아요. 일반 시민이 예를 들면 한덕수에게 인사 관련해서 요청을 했다, 그래서 지명했다. 그러면 이거는 인사 청탁이잖아요. 그건 좀 당연히 예를 들면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수사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안가 계엄 다음 날 이튿날 안가 회의를 할 때 그때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참석을 했는데 사실 유한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여했다라는 건 윤석열 입장에서 이 코아 그룹 그러니까 일반 멤버와 또 비선 조직, 그러니까 비선 조직의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덕수와 유한규는 윤석열의 아바타였고 윤석열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그야말로 한 그룹이다. 그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세력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청탁 관계로 보는 것도 이름 타당합니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제2차 내란이 비정규적으로 이제 재가동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뭐 경호처 상황도 보면 네. 뭐 경호처 상황 뭐 내밀하게 더 취재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신 교수님도
실제로 김신조차도 지금 까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김신 씨가 이 김성훈이 김신을 이제 사저로 가면 경호 책임자로 보내려고 해서 그렇게 리포트를 했다. 그런데 한 직급도 올려서 했는데 이제 딴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 요게 JTBC 뉴스잖아요. 요게 아니에요. 해서 올렸는데 김건희가 깠어요. 총은 그냥 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때 쏘라고 했던 맞아요. 거야. 해서 왜 그때 격렬하게 저항 안 했냐고 김건희가 그 사람들을 깠습니다. 자, 그 무슨 명단 다시 말이냐면 그건 바꿔놔요. 어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이 하고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미 실패했잖아요. 1차 작전, 1차 내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2차는 보다 강력하고 믿을 만한 자들로 소규모인데 강력하게 진행할 겁니다. 2차전은, 내란 2차전은. 그래서 경호처에서도 자기네 측근이라고 봤던 김신을 까는 거야. 아, 이 새끼 정작 상황이 되니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해? 쏘지도 않네? 자, 이완규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애들이 작동 안 했거든, 이번에 보니까. 응? 8대0이 나왔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길 줄 알았잖아요. 그 다음날 네. 현충원 가가지고 참배하고 뭐 헬기까지 그러려고 동원해서 준비 뭐 하려고 했다는 거. 이제는 완전히 완전 직할 친위 SS만 출동이야. 해서 이완규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서 헌법재판소를 최소한 불능화시키든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자들을 확실하게 포섭하기 위해서 특명을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완규를 지금 낙하산으로 집어 내린 것이다. 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네. 당장에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가 있어요? 박성재부터 시작해서 가처분 들어가잖아요. 가처분도 그다음에 있고 내란 그다음에 정당. 탄핵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해산. 정당 해산 또 그 정당 정당 해산. 해산 있잖아요. 국힘 정-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재명 탄핵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들은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코어 핵을 씹는 겁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아니 네.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한덕수 탄핵의 목적이 뭐냐? 잘못한 한덕수를 혼내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한덕수를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서 이완규를 임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완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이다. 네네. 첫 번째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동의안을 접수를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부한다고 이미 국회의장이 네. 밝혔죠. 가처분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안 되면 한덕수를 탄핵해서 임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전부 다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게 해서 임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네. 국회에서 안 받으면 수령을 안 하면 절차 진행이 안 됩니까? 근데 그거는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원래 받으면 이제 20일, 10일, 30일 맞습니다. 내에 아무것도 네. 안 해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안 받았어요. 접수된 때로부터 20일 플러스 10일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접수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 약간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게 요즘은 전자로 하잖아요. 그 법원에서 네네. 하는 것처럼 송달을 하면 접수를 안 받으면 시작이 안 되거든요. 전자도 다 막았어. 안 받았어요. 못 그거는 봤어. 생각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수 거부부터 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정말 이완규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방금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거는 이완규는 내란 세력이잖아요. 예. 그런데 헌법을 파괴한 사람이 헌법의 최고 해석 기관에 들어가서 헌법을 해석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헌법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은 정말 막아야 된다. 자 그러면 탄핵 이제 접수 거부가 있고 대표님 탄핵에서 한덕수 한 명만 탄핵하면 그 다음 최상목 탄핵하면 그 다음에 또 2주 쭉 있는데요. 그들이 대놓고 임명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들이 대놓고 임명할지 안 할지는 이제 가정이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을 하지 않아야 하는 논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처분 신청한다 좋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법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권한대행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급 적용하는 거 특별법 만들면 돼요. 네. 자,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완규가 오늘 나온 것 중에 이제 국힘 당원이었던 뭐예야 돼요? 당원이 이거는 본인 아니라고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고 부인을 주장하고 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확인을 당에서 해봐야 공식적으로 되죠. 확인을 네. 해봐야 되는데 당원이 아니었는지 당원이었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은 어쨌든 정보 공개를 본인이 원하면 당에서 확인을 시켜줄 네, 네. 것이니까 당에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3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피디님 거죠. 그 법조항 좀 하나 띄워주세요. 지금 말씀 중에. 자,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논의를 하려면 첫 번째는 배우의 윤석열이 있다. 두 번째 왜 한덕수가 이완규 임명했느냐 이 논의는 하면은 시간 낭비예요. 맞아요. 네네. 할 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네. 이것은 이미 이제 지난 네. 것이고 네네.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하는 것까지 당위적으로 동의. 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 이론에 어떤 실천으로 임할 것이냐. 네, 네. 제가 계속 민주당에 촉구하는 것은 따지지 마라. 자, 정말로 내가 심하게 하면 대통령보다 헌법 파괴가 더 중요해요. 대통령 되는 것이 헌법 파괴 다 되더라도 그냥 되는 놈 놔놓고 그 위에서 대통령만 되면 돼요. 그 놈들 때문에 이 대통령 새롭게 탄생하는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민주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것이고 역풍을 우려해서 만약 이걸 민주당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대선에 갔습니다. 어떤 후보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자 이렇게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우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 때문에 헌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은 탄핵이에요. 네네. 이것이 역풍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역풍이 우려되면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았을 때 누가 이거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서 이겨냈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겨냈어요. 예.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역풍이 일어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부터 해서 대한민국 1600만 명이에요. 네. 그 사람들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표 찍은 사람들이 이 지금 소위 말하는 극우 준동 했던 이 세력들은 먼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돈 때문에 했으니까, 이익 때문에 했으니까. 네네. 나라 지킨 사람이 국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권한 대행의 직무도 방기한 상태에서 한덕수가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이거 역풍이 있으니까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국민한테 네. 맡기세요. 근데 네. 저는 전 대표님 말씀 좀 유감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첫 번째 헌정질서 수호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그리고 화면 인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거리에 광장의 네, 시민들 그리고 묵시적으로 함께 해준 시민들이 해준 거다. 네,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은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입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정질서 수호한다. 예. 이게 대전제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세력 우리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앞으로 52여일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정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대통령 직에 모든 걸 걸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저는 대통령 선거라는 큰 틀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이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이 거리에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그야말로 여기까지 와게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건데 그 부분 생각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네, 의원님 이제 네, 좀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네네. 저는 두 가지입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번 대선 제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두 가지 대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탄핵시킨다는 거죠, 민주당은. 당장 탄핵시킨다는 거죠.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지만 이제 논쟁을 할 때는 제가 질문하는 거는 네. 민주당이 몸담고 있는 분, 자, 탄핵시킨 거 맞죠? 한덕수. 아니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 뭐 이제는 네, 더 이상 주저하고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대로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탄핵 안 시킨다. 이런저런 사유로.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은? 민주당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전 네. 대표님 말씀 맞습니다. 바람분다님 저 후원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오늘 도미타리님 에이 시끄러 스마일님 왜 이리 오늘 다 시끄럽냐. 네, 저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가슴이 북장이 터져서 데시벨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저는 그 우리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예. 목표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기 안 되는 때문에 거죠. 한덕수만 예. 탄핵해서 그 효과가 없다. 예. 이러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네. 정말 다 탄핵을 시켜서 국무위원을 다 탄핵을 시켜서 네, 이완규를 임명할 사람을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전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임명되면요. 기존에 뭐 5대 3인이 막 떠들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임명이 되고 나면 100번을 양보해도 5대 4예요. 네. 그러면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도 그들
입맛에 안 맞으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내란 세력이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이완규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 네. 지금까지 했던 논문들 이런 네. 거 보시면요, 이 사람은 절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박지원 의원이 이완규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는 장면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과연 이완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거기서. 이상호 대표님, 네네. 핸드폰만 바꾼 게 아니라 가족들을 외국에 보내지 않았어요, 저 양반? 정말 전 작정을 할 때 옛날 우리 뭐 장수 보면 자기 가족을 뭐 다 네, 뭐 목을 정리하고 베고, 맞아요. 뭐 적들한테 가면 노예되니까 예, 예. 그리고 딱 전장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내란에 임하는 자세가 가장 준비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이 일에 뛰어든 것이고 실제로 이미 그 법조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꼴통 완전. 극으로 네,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나마 저기 뭐 논리가 있잖아요. 뭐 저 뭐 5대3 뭐 그랬을 때도 이번에 보니까 뭐 말이라도 이렇게 써서 하는데 예. 그 자체 그냥 아예 합리화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죠. 헌재에다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물을 완전히 흐리듯이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영식, 조한창 이런 분들은 보수적 재판관이라고 다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완규는 제가 몇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보수가 아니고 그 카테고리가 완전히 그걸 벗어난 극우적 인사다.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지명되는 순간 헌재의 역할은 맞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 이렇게 말았는데 예. 지금 이완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내란과의 입건됐죠. 전쟁이 이번에 시대정신이라면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보낸다고? 또 하나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당적 보유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당적 보유 3년 법률. 저 네네. 법률 조항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3년을 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걸 근데- 조금 확대 한번 시켜줘 보세요. 네, 화면 여기 전체로 지금 한번. 저 공직선거법상에 그렇죠. 저 정당법이죠. 네. 당원 신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돼야 저 되는데 3, 헌법재판소법. 제 5조 2항의 4호 네 번째 예. 정당법 4호. 22조. 네, 네. 정당법 네네. 말씀드린 건데 네. 지금 전 양반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년부터 당적 보유해서 22년 5월에 법제처장 되면서 당적을 포기한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3년이 아직 경과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뭐 TV조선에서는 아예 당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보도가 나갔을 때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계속 그렇죠. 언론에다 그렇게 나왔는데 네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6번입니다. 공직선거법상에 요거는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 4번은 자료 공개를 안 하는 수법이라든가 뭐 해서 피해 나갈 수도 있다 쳐도 6번은 빼박입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직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그렇죠.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미 대선 당시에 역할을 했죠.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법률 대리인 네거티브 플러스 대응팀에 네. 있었어요. 법률 대리인도 하고 네. 네.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맞습니다. 주진우 등과 했단 그럼요.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빼박으로 자문이나 고문 지위가 뭐 이렇게 명함에 안 파져 있었어도 네, 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 공직선거법상 빼박 저거는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4호, 네네. 6호 다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일단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네. 그죠? 당적이 있던 거 맞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당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약간 좀 이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질 자격이 없기도 하거니와 네. 법적으로도 자격이 없는 자를 아 지금 잠깐만요. 지명을 지금 한 좀 거죠. 전에 정당법이 있는데 국힘에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네. 정당법상 본인이 아니면 당원 여부를
탈당 여부 이런 시기 이런 거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당원 맞네.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헌법재판관을 지난번에 타다본 임명하는데 김진성에 대해서도 그렇죠. 확인 안 맞아요.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네, 네. 네, 이게 네. 사례가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나온 후보가 유력 후보였습니다. 이분이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당원이었습니다. 근데 3년 이내에 네네. 이게 잘 나온 거예요. 사례가 있었군요. 네. 예, 그래갖고 임땡땡 누구 있으셨어요? 아니요, 임택택은 아니고요. 누구라고 누가 있었어요? 유력한 후보였는데 네. 그분이 그래서 도중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 저런 정도 이제 상황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 6항이었습니까? 네. 자, 뭐 대통령 이제 선거 과정에서 자문이나 공무 자문 역할을 했다. 역할. 예. 역할을 했다는 예. 것을 이제 누가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처분 신청이든 아니면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본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저 사람의 자격에 대한 것은 네. 아니면 저거는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권한권자가 아닌 한덕수가 했으니까 그거는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저 사람의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진 사퇴가 100%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상호 기자나 우리 언론이 정말 대단한 것은 저걸 찾아주니까 네. 나는 천만다행이다. 아니면 이게 막 논란으로 엄청 빠져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은 무작위가 아니다 한 적 없다라고 우기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저거를 알았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네네. 걱정이 되는 거는 5월 13일 날 2022년 5월 13일 날 네. 법제처장으로 취임을 됐잖아요. 하죠. 네. 어쨌든 그날에는 저 사람은 탈당은 했고 당원이 어쨌든 아니겠죠. 당원이 아닌 건 당연히 확실하고 공무원이니까. 그때는 대선 캠프에서 뭘 한 거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공무원이 네, 됐으니까. 제가 진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인사청문회 기간이 어쨌든 시간이 있잖아요. 한 다음에 그러면 5월 13일 이후에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지명 이렇게 당시부터 주장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 지명 아예 사실은 자격도 그렇게 없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렇게 하는 네네. 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시간 끌어서 5월 13일 뒤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원인 거 맞지만 그렇죠. 그러면 맞네요. 3년이 지나는 거니까. 임명 시점에 3년 도과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을 한덕수가 그렇다면 오케이 그 5월 건수까지 13일 다 이후에 계산을 하겠지. 했다. 우리가 어차피 30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30일 이전에 지금 네, 이제 지명을 하고 30일 지난 다음에 이제 5월 13일 정도, 그러니까 바로 전날 탈당은 하지 않았을 거니까 한 그 날짜 맞춰서 임명을 하려는 생각 아닐까? 그러면 이제 둘 다 네. 피한다는 이야기네요. 이제 3년간 당적이 없어야 한다. 네. 대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네, 것인데 네. 다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5월 그것까지 10일 계산하고 했다. 임명, 5월 10일 대통령이 임명됐습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내일 나와서 그 얘기 하라 그러세요. 야, 그래서 그거 다 문제 없다. 5월 30일 이후에, 차라리 5월 그렇게 13일 밝히죠. 이후에 네. 하겠다고 밝혀라. 아니면 권한대행이니까 총리실에서 밝히라고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자격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별도로 논쟁을 해야 되는 네, 것이고 그 이전에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말로 나는 역풍이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이걸 제때 대응을 하지 않아서 나 그냥 포기할래 민주당. 이제 됐어 그만해. 너희들이 나라를 좋게 만들든 안 좋게 만들든 이 소리 듣는 게 더 지금 겁나고 두려운 거 아닌가요? 그게 가장 두려워야죠. 저는 네.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예. 진짜. 네,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드디어 계엄을 지금 네. 해놨는데 지금 탄핵을 했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아직 저 땅땅땅 헌재 정말 내란 세력한테 하면, 헌법재판소를 그대로 넘겨줄 거냐, 헌법재판소가 유린되는 꼴을 보고 있을 거냐, 나 그만할란다. 자, 일단 문제 현안 관건은 뭐냐면 지금 4월 18일이면 두 분이 두 분이 이제- 나가시는데 지금 가처분이 오늘 들어갔으면 아마 이 사안이 급박하니까 이제 헌재에서도 오늘 저녁에 받아 볼 겁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랬고. 자, 그러면 이게 일반 법원에서 뭐 방송금지 가처분처럼 하루 이틀 안에 나와줄 수 있는지 예.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매우 지금 격앙되고 분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번 감정을 거두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언제였죠? 저 우리 노정면 위원이 여기서 두 분 대담하신 금요일 날. 금요일이었습니까? 그 아주 지휘적절하게 노정면이라고 하는 원내 대변인을 초대해서 예. 상당히 좋은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날 노정면 위원이 세 가지 원내 대변인으로서 라기보다는 자기 개인 의원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 화요일까지 당 지도부가 기다리자고 하는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
한덕수가 마흔에 임명할 것. 두 번째, 네. 선거일 공고할 걸. 네. 세 번째, 자기가 두 명의 헌법재판관 추가로 지명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것. 야. 그러면 탄핵 안 할 수 있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탄핵한다. 화요일 이후에.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그건 매우 합리적이고 그게 우리 민주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수준의 약속이죠. 네. 그런데 자, 두 개는 했어. 선거일 공고 안 할까봐 사실 우리 쫄았었잖아요. 그렇죠. 신경 썼잖아요. 네, 쫀거 아니고. 네. 근데 선거일 공고했어. 오죽하면 그거 안 할까봐 공고하는 그 법도 법도. 발의를 그렇지.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오케이. 자, 일단 동그라미. 마은혁 임명했어. 동그라미. 결국 이제 끼업하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나머지 문제된 건 그 두 명에 대해서 지명했다는 것인데 대단히 괘씸하죠. 이걸로 이미 탄핵 가야 되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가처분이 일단 받아들여서 이거 나가리 된다면 예. 그렇다면 정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빨리 나와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당 지도부가 지금 긴급 회의를 7시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네. 거기서 사실 뾰족한 수가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왜? 또 우린 기다려야 되니까. 또 헌재를 바라보면서 또 기다려야 돼? 그거 가처분 되게 결과 나올 때까지 네, 또 기다려야 힘들고 되는 짜증나는 시간. 또 헌재 앞에서 또 우리 해야 되나 뭐?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해야 될 판인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확장성 가지고 표를 모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 랜드슬라이드 완전 대승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또 입법조사처에서 재빨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견을 보내서 아주 좋은 100점짜리 입법조사처 리포트를 받았어요. 소개해드릴까요? 네네. 하나는 그거야. 이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그 사태 현상 유지 수준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만 해야 되는데 네가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을 했다. 아니다. 뭐 이런 딱 떨어지는 입법조사처의 답변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한덕수 명분은 본인 확보를 입으로도 완벽하게 했어요. 본인 입으로도 현상 유지에 국한한다는 말 한 적 있잖아요. 그렇지. 마은혁 전 마은혁 재판관 때. 임명 안 할 임명 때. 관련해서. 자 일단 그 모든 명분 다 확보해놨고 보내놨는데 문제는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국민 지지층의 인내와 협조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자, 듭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자, 민주당은 일단 선호 문제만 놓고 이제 헌법재판소 바라볼 거냐. 4월 18일 되면 두 사람이 퇴임해요. 앞으로 열흘 남았어요. 가처분이니까 일주일 안에 하겠지. 이 중대한 사안을 안 하고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할 것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언제 이거 가처분 대한 결정할 거냐라고 내일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발표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헌법재판소 왜 이러냐고 우리가 따져야 하죠. 그런데 4월 18일이 지나버렸잖아. 두 사람이 없어져. 이거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처지가 안 된다고 네. 지금. 예. 선행해야 되는데 그 선행의 방법이 뭐냐. 한덕수 탄핵 우선해라. 최상목 탄핵해라. 라고 해놓고요.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동조하는 결정 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 민주당이 뒤로 가잖아요. 만약 임명을 해버렸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됐다. 이 상황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 누가 책임져요? 네. 민주당은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나면 그러면 결국 두 사람 임명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네, 네.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데 민주당은 어떤 욕들을 먹으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저들의 편이야.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한덕수에 대해서 전 국민이 심지어 총리실에서도 완전히 뒤통수맞았다니까요. 네, 대부분 총리실 제 정보통들도 이것만은 안 할 줄 알았다는 거야. 네. 네. 그래 총리실에서도 당황하는 상황이고 보면 전 국민이 다시 같이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해서는 안 될 짓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분명히 그런 유사한 결정이 나온 걸 봤는데 윤석열이 했던 짓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을 때 탄핵을 할 거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큰 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위론적인 것. 자, 제쳐놓고 현실적으로 입법조사처에서 아까 좋은 100점짜리 답 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난번에 입법조사처장이 이런 의견 내놓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우리 인정 안 해.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른 공간으로 가면 막 감론 막 할 때는 그냥 편잡이 해가지고 막 무시하기 때문에 그거 안 돼. 지금은 힘으로서 권한으로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막연하게 그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기다린다. 이러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제2의 내란이 벌어졌는데 그나마 네네. 희망이 있는 것은 윤석열이 이미 파면됐고 한덕수를 파면시키기가 훨씬 더 좋은 상황. 왜냐면 40역 임명했잖아요. 대선일 공고됐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게 있느냐. 밀어붙이고 가서 국민 믿고 그냥 국민 앞에 네. 이렇게 해서 헌정질서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네. 국민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달라라는 말로 저는 훨씬 더 결집력이 생긴다. 네. 근데 야- 지금 2차 내란 말씀을 주셨는데 프리맨즈 합스님께서 김건희 2차 내란 플랜 B라고 주셨고 스님의 아뜰리에님 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도대체 뭐를 더해야 탄핵이 가능한 거야? 고드름님이 글 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 정기한 대표님이 입법조사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입법조사처가 권위가 있는 게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다. 예를 들면 또 예를 들면 국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국힘 쪽이 국회의장이다. 그런 걸 떠나서요. 입법조사처는 항상 뭐 균형적 입장에서 한다라는 게 여야 포함해서 대체적인 그 나름대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입법조사처가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4월 18일 이전에 어쨌거나 통상적으로 4월 11일까지 주요 그 헌재 역할들을 한다라는 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헌재 입장에서는 또 이만한 분 입장에서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저는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정기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 7시에 소위 말하는 최고지도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당연히 예를 들면 이제 한덕수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여러 의원들과 얘기해본 나름대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모든 수단을 써서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현실론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네. 김규현 변호사가 스픽스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30일 내에 자동으로 임명해야 된다. 네. 30일 내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네, 자동으로 임명이 한다. 네, 요 부분을 이제 위헌 심판 청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소송을 내면 시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시간을 좀 더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선이 딱 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누군가 코멘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위헌 법률 심판을 네. 청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간을 이제 정지가 여유를 되긴 좀 하거든요. 갖는, 예. 네. 그 이제 법원에서 그걸 보고 이거 진짜 위헌일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헌법재판소에 이거 한번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재판이 정지가 돼요. 네. 예, 재판이 정지가 될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아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는 둘째 문제고 네. 일단 받아줘서 그 심리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 아예? 아니요 받아주더라도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법원에서 이거는 헌재로 보내냐 마냐에 대해서 안 보낸다 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고요. 대체로 잘 헌재로 안 보내겠다라고 하면 예, 하는 보내서 건데. 만약에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네네. 다음 정권에서 그러면 자동으로 임명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이번에 지명한 사람들. 자, 그 방법도 하자는 것에 저는 한 표.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자, 지금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중단하고 본안 소송의 판단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헌재 본안 소송 하려면 그러면 두 사람이 퇴임이에요. 그 뒤에 7인이 그러면 자, 이걸 본안을 다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거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권한 대행에 대해서 명문화된 법이 없단 말이에요. 헌법에 권한 대행은 할 수 없다고 없고 대통령이 하는 권한인데 권한 대행이 하지 못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게 4대3으로 가야 되는데 네. 본안은 구명이 아니고
7인이 해야 되는 거를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처분에서 설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안에 가면 결국 7명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결론을 어떻게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완규를 법제처장으로 6년 동안 간다? 자, 자기 대통령이 이재명으로 정해졌는데 대통령 몫으로 3명을 지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전직 대통령도 아닌 네. 전직 대통령의 권한 대행 중에 1명은 내란 세력이야. 내란 주범이야. 주동자야. 그런 급에 있는 자를 임명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6년 동안 못하면 임기 동안에 새로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세 사람을 임명을 못하는 상황이 뻔히 예견되는데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냐고 지금. 맞아요. 가처분으로 무조건 맞습니다. 가처분도 하고 전 아까 모든 걸다 해야 말씀하셨던 돼요. 네. 헌법 위헌 법률 위헌 심판 법률 청구. 심판도 하고 전 요거는 진짜- 요것대로 탄핵하고 네. 모든 걸 가져가서 대한민국의 원판을 새로 짜자. 저는- 이건 아니면 안 된다. 이들이 맞습니다.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요. 이게. 더더군다나 일각에서는 그 지금 이번에 지명해놓고 이 양반을 헌재 소장으로 아예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럴 지금 수도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네, 되니까 물론요. 절대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것까지 생각해요.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가 직권남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직권남용이고 이완규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의 공범이거든요. 네. 둘을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키는 게 낫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국무위원을 다 탄핵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도 낮고 수사는 또 더- 검찰이 뭐 잘 안 그렇죠. 움직이니 네. 네. 그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을 시켜가지고 임명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한 현실성이 말씀만 있겠다. 한 이런 말씀만 네. 보태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얼마나 곤혹을 많이 치러요. 저는 대변인하고도 통화하고 그렇죠. 그 안에 네. 계신 분들하고 정말로 이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집단처럼 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막 집단으로 붙어가 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직업적 자존심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면서 직원들 몇몇이 이제 자식들 취직시키는 문제 때문에 완전 코너로 몰렸다가 정말로 나쁜 기관으로 전락한 데 대해서 자괴감을 넘어서 네. 정말로 공직자로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할 게 뭐 있어요. 중앙선관위는 이미 그 시스템 헌법기관으로 다 가지고 있고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투표, 개표 하는 과정에서 다 참여하는 체계를 정부에서 도와줘서 합니까? 중앙선관위가 그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있고 없고 국무위원 없으면 차관들이 권한대행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국무회의의 의결로서의 권한이 없는 것이지 실제로 국가가 운영이 안 될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하냐고 밀어붙이고 가야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민주당이 어떤 논리로 무장할 거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짜서 설득하면 된다. 아무 문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강국구 의원님 예, 예. 그 가처분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이게 현실적 순서로 생각하시는 아니, 그게-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4월 18일 날 마재판관 포함해서 두 분이 지금 일단 끝나는 거잖아요, 임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요. 우리가 정무적 판단을 위한 회의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감각적으로 대표님 내일 아침이면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 많이 나오죠. 네. 한덕수 이게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이완규 씨를 임명한 게 옳다 그르다 등등등에 대한 이제 찬반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하루 이틀 걸리겠죠. 지금 24시간만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네. 것이고 한 모레 정도는 나올 텐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죠. 지금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관망할 시간이 없다. 네. 4월 18일 모든 게 끝이에요. 그리고 가처분 인용되고 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가처분 인용이 되고 나면 2명이 없는 상태에서 네, 네. 7명이 본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처분 단계에서 본안까지 못 가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헌법재판소 구인이 가처분 단계에서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본안 못 간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가처분이 가처분 인용되면요. 그렇죠. 가처분 안 아니 되면. 가처분을 네. 받아들일 때 네. 그러면 임명이 중단되는데 본안이 없이 여기에서 모든 게 끝이야라고 아니죠. 결론 낼 수가 없잖아요. 아니죠. 본안을 그러면은 가야죠. 네. 가처분이 설사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용이 되더라도 네.
결국 본안 심의로 가면 7인 체제에서 해야 되니까 이걸 한덕수가 계산 안 하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가처분 넘어서면 그 다음에 7인 체제니까 4대3 해볼만 하다라고 가버리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민주당이 나를 탄핵하라. 그리고 나 대선 나갈 수도 있다. 난 정치적 후위를 도모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나 죽이면 나는 범법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을 받은 거다. 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갈 계산이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지금 한덕수 대선 후보론이 네네. 급부상하고 있는 윤상현 것 중에 의원이 하나가 일부러 찾아가서 어쨌거나 빌드업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나름대로 한덕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총리실에서도 절대 한덕수는 이런 거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3월 한덕수가 맞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3월 24일 뒤에서 그 움직이는 한덕수 걸 먼저 한다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인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방송에 얘기를 했죠. 그 움직임이 포착되고 헌재도 그걸 파악을 하고 그래서 한덕수 걸 먼저 한다라는 게 벌써 이제 3월 한 20일경 그 전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4월 4일 날 이렇게 되고 잠시 아마 민주당도 방심, 우리 민주 시민들도 설마 이랬던 것 제가 같은데. 스픽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월 26일인가 그때 당시 정보 보고에 따르면 그 무렵에 아직 윤석열 풀려나지도 않았을 탈출도 안 했을 텐데 용산의 정진석이랑 쌍권총이 만나가지고 한덕수가 돌아올 건데 한덕수 체제에서 관리하다가 대선 후보로 한덕수를 띄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중에 사실로 확인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이게 한덕수 카드가 윤석열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구나 하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던 터에 오늘 이게 터진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돌출 행동을 한덕수가 한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 돌출 행동이지만 저들에 의해서는 윤석열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이 와중에 윤석열의 자유통일당 관리책 윤상현이 오늘 정부종합청사를 갔잖아요. 총리실에 가서 그렇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네. 아 이거 우리 총리께서 이제는 대선 띄워주시죠. 아니야 나는 안 돼. 그리고 나 입 생각 밖에도 없어. 내지 마라. 그렇게 대선에, 하고 그 대선에 얘기를 백자도 한겨레 기자한테 얘기해줘. 윤상현이 내가 오늘 총리 만나가지고 대선 나오시라고 했더니 생각 없다고 하시네? 라고 딱 전화 끊어. 바로 한겨레는 단독 계속 기사를 냅니다. 나 한겨레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정치권 이른바 한덕수 띄우기 프레임에 이용된 거야. 근데 자기들은 뭐 특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아.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맨들이. 확실한 빌드업이죠. 엊그제 윤상현이 뭘 얘기했습니까? 국힘에 대해서. 우리 신당 창당할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도 많다라는 게 뭐예요? 국힘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왜 협박합니까? 우리가 즉 윤석열, 김건희, 기타 세력이 미는 사람을 후보로 안 해주면 우리 그냥 대문 박차고 나갈 수도 있어. 그 얘기를 엊그제 빌드업했고 오늘 이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진도를 좀 더 빼보겠습니다. 한덕수가 탄핵이 돼요. 대선 후보로 만들자라는 것을 누군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완규 밀어넣어. 그러면은 만에 하나 한덕수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사면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사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면 100% 사면. 자 그래서 한덕수 뛴다라고 해서 윤상현 나서고 자 용산은 계속 우리가 밀 사람 찾고 있다는 소문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어느 시점에 한덕수 지지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갑시다. 네네. 라고 하면 자 호남이야. 김문수 1등인데 지지했어. 윤석열 뒤에 딱 버티고 있어. 자 한번 해보자라고 판을 정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이 가능성이 낮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 가능성 하나를 믿고 가야 김건희도 살고 윤석열도 살고 자기들이 빼돌린 재산 다 챙겨서 모든 내란 세력을 다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아니라요, 대표님. 그 김문수가 지지선언 할 것도 없어요. 용산에서 한덕수한테 무게를 실어서 내보냈다고 나온 순간 김문수 지지 표가 그대로 한덕수한테 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 가처분이 어떻게 되니 그 뒤에 법적으로 무엇을 바꾸니 이게 따질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이게 오기를 기다리고 목을 쳐주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지금 탄핵될 결심이 우리가- 탄핵될 결심. 탄핵될 결심이라고. 우리가 국힘 수위 뭐 주요 후보들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김문수가 현재 1위고 홍준표 뭐 여러 사람들 나오잖아요. 오세훈. 근데 저는 아주 중요한 게 실제로 주요 여론 대상에 거명되지 않는 사람 한덕수라든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충분히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50여일이 짧은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결코 짧은 것만이 아니다. 근데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작동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원심력이 작동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부터 이게 그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싸움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오달의 눈맘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리고 붕어빵님께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 아주 제대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밤에 뜨겁게 10,000분이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만큼 저희도 정말 북장이 터져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한덕수 지금 이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졌어요. 네. 더더욱 탄핵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탄핵을 그렇죠. 의결은 151명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탄핵이 되면 대통령 못 나오잖아요. 5년 동안. 아니 근데 지금 한덕수는 이러려고 하는 거죠. 탄핵하려면 본회의 해부하면 막 먼저 사표 내고 이제 나오려고. 그럴 하는 수 거죠. 있죠. 지금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사표 나오면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니까. 지금 그 꼼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김문수가 지금 사표 낸다는 거 아닙니까? 냈죠. 그거 냈습니다. 냈죠. 예. 냈습니다. 그 네. 김문수가 사표 낸 이유도 어쨌거나 대정부 질문에 김문수 주요 타켓 아닐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사표 낸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덕구 의원님 지금 한덕수를 탄핵하든 하여튼 최상목을 하든 한 명만 해도 지금 15명 밑으로 무너지거든요. 그럼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저희 의견이 거의 다 비슷한데 현재 그럼 지금 한두 명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무너져요. 국무회의가 사실상 국무위원이 무력화돼. 16명에서 오늘 김문수가 나가서 15명이 됐지 않습니까? 15명부터가 그렇죠. 이제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헌법에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 돼 명만 더 있으니까. 나가면 어차피 국무회의가 작동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놈을 탄핵하든 전체를 탄핵하든 의미는 없는 거죠. 네,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예요. 결과가 마찬가지. 저는 조금 이제 해석을 달리 하는데 그때도 네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국무회의는 열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행이 참석을 하면 돼요. 차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의결은 됩니다. 아니, 의결은 안 되지만 구성은 열립니다. 되지. 예, 구성은 예, 됩니다. 예. 열리고 어차피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다 부결시키고 다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거기가 그래서 저는 네네. 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네네. 임명 권한을 가진 권한 대행은 국무위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차관은 그걸 못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를 없애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임명을 못 하게 해야 된다. 네. 다 해야 되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한 명을 하나 뭘 하나 결과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욕도 한 번에 먹는 거고 먹는다 해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국회에서 권한을 가져와서 정상적으로 가면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 시끄러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들을 보면 변칙 플레이로 일종의 이제 속된 표현으로 선빵을 때린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뭐라도 하나 뒤집어서 저들이 예측 못하는 선빵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국가적 대혼란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졌잖아요. 누군가 새로 세워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만나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윤석열 3년 동안 망쳐놓은 이 나라는 절대로 6개월 만에 복원이 안 된다. 모든 분야가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무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파트너가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절차만 국회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권한 행사를 하고 국민들을 통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국가를 바꿔가는 그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지 국힘하고 협치를 얼마나 했다? 다른 정치인과 얼마나 협력을 했다? 이걸 가지고 국민이 평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대선에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고민하지 마시자고요. 이 나라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면 이 나라도 끝장난 거지. 저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이 내란 세력들을 종식시킬 때 국민과 민주당이 나서서 했는데 그런데 정권을 못 잡는다? 우리나라가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게 겁이 나서
자 위헌 세력들, 내란 세력들은 이런 준동을 맞아요. 결국 묵인하고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면 뭐합니까? 좋은 나라가 안 된다고. 안 이거는. 된다니까. 제가 기자질 하면서 한 8명 정도 대통령 본 것 같아요. 근데 씨름 선수는 딱 삿바 잡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 관계나 기득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립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구나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냐면 선거 전부터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안전하게 되는 방법과 적어도 자기 그립대로 자신의 정치 스타일을 보여서 대통령 되는 것이 저는 대통령 되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그 권위적 민주주의자로서의 자기 권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권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 내일 이제 물러나시는데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풀 가동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통령 대선을 잘 하실까? 저는 제가 한 8명 정도 봤는데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그 자체만을 원하지 않아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장애물을 사전에 좀 내일 이제 물러나시니까 오늘 다 정리하시고 지금 요 사이에 이제 뭐 속보라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언론에 그거 다 이미 윤석열이랑 그 용산이랑 쌍권총 할 때 얘기 나왔던 거예요 이미. 네. 트럼프랑 저거 하기로 정보 보고에 다 있었어요 당시에. 오늘 북한군 10여 명 아까 MDL 침범했다 북상 경고 사격 실시 이런 것조차도 이제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하필 오늘 이제 관심을 잡고 네네. 딴 데로 돌리니까. 선거 운동 하는 겁니다. 4년 선거 운동.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바르고 착하게 지금 접근하느냐. 만약 국힘이 절차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억지 춘향기고 아니 억지 춘향도 아니지. 진짜 사기치듯이 뭔가를 가져와서 밀어붙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자 절차 그리고 민심 그리고 중도층의 움직임 살펴야 한다. 이거 너무 저는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쌍욕을 하잖아요. 예. 원래 그놈은 나쁜 놈이야. 원래 태생이 저런 놈이야. 라면서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요만한 거를 바위처럼 만들어서 상대를 진짜 죽을 만큼 패대기 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권한과 절차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이 국회의 권능을 짓밟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야 이번에 이제 이거 했으니까 혹시 역풍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미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역풍은 역풍이 아니라 역풍의 진짜 100배 같은 걸 매일 맞고도 견디고 있는데 그러나 정반대로 그들이 저질른 일에 대해서는 진짜 김건희나 윤석열 같으면 한 1000번쯤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로 치면. 근데 0.001%도 비교했을 때 하지 않아. 그런데 그들이 이 이상한 방법을 가져와서 내란을 다시 일으킬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은 더 법과 원칙대로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저는 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그 친명 중에 하나입니다. 고백을 하면.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거나 무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고민하고요. 법적 근거에 대한 고민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정부적 판단 속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또 하는 뭐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런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결정하고 결론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심정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범야권은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내란 세력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결기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뭐 그냥 되돌아보지 않고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아주 답답한 심정을 많이 써 명명백백님 고구마들 뭐 이런
답답하다 민주당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은 답답함을 토로해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지금 이 네. 순간은 이제 민주당을 욕할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일어났으니까 내일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네. 이제 지켜보면 당연히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뭐 저희가 확실한 솔루션을 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하여튼 마무리 아니, 뭐 솔루션도 좋고 바람도 좋고. 네. 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20살 때부터 저는 이제 경찰이었고 거기는 검사잖아요. 완전 검사주의자의 어허. 사람들이 야 이런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라고 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극우였는데 그때는 검사였기 때문에 검사 만능주의자, 검사 제일주의자였어요. 그랬는데 그 우리가 지금 다 봐왔잖아요.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보루다. 믿을 것은 네.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마지막 보루가 극우한테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사람 뭐라고 했었냐면요. 20몇 번의 거부권 행사,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남용 아니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입법권 남용하는 거다. 윤석열 체포는 잘못된 거다. 절차상 문제 있다. 마은혁 임명은 보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한 사람이에요. 네. 이거 정말 완전 극우거든요. 이런 윤석열 사람을 변호인 얘기잖아요. 완전 네 그냥 윤석열 변호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윤석열 똘마니 윤석열 따까리를 그냥 헌법재판소에다 집어 넣어놓는 겁니다. 네. 정말 반헌법 세력, 헌법 파괴 세력을 헌법재판소에 넣어서 마음껏 헌법을 유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국회 증인 나갔을 때 이완규 그 뒷자리에 있었는데 진짜 막 승질 나더라고요. 네. 그 하는 태도를 보고 야, 이 정도 태도 학교도 안 다녔나 예의 범절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례하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없고 지금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말 가리지 말고 반드시 막아야 된다. 네. 네. 검사 만능주의다. 우리가 이제 수사권, 기소권 남용한다. 네. 이런 정도까지는 늘 비판하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검사 출신들이 하는 거 보면 나라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네, 있구나. 네. 너희들 절대 나 죽일 수 없어. 이런 것. 한때는 검사고 판사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더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뭐 더 좋은 판단, 합리적 판단하지 않겠냐는 것이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와, 이들은 이제 얼굴에 철판 깔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검찰권이었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구나.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민초는 둘 중에 하나죠.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충실한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민심이 무엇인지 밀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 대한민국을 원판을 바꿔서 다시 세워야 한다. 서울대 법대 뭐 서울대 내란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란과. 그것이 진짜 우스개로 들렸는데 아 이런 사람들이 원래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구나. 서울대 나온 사람들 판검사 출신들 그리고 기득권에 기생하고 있으면서 웬만한 것 같으면 무기 거래하면서 몇 퍼센트씩 쳐먹는다는 이들이 나라를 완전히 팔아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보수 외치면서 극우들 준동시켜서 막 사람들 흥분시켜 놓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원래 애국심 없던 사람이에요. 국가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사람이가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 휴대폰 팔아먹고 그리고 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돈 끌어모으고 했던 그들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정권 바뀌면 저한테 수사 들을 거지.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 감옥 가야 될 이 집단들은 여기에서 끝까지 우리 포기할 수 없다. 한덕수 만들면 사면 받을 수 있다. 우리 감옥 안 간다. 외국으로 빼돌린 돈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나쁜 짓을 목숨 걸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마디. 단죄하면 된다. 네. 저도 한마디 네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며칠 동안 개헌 문제가 주요 이슈였잖아요. 우리 전 대표님 뭐 말씀 다시 한번 플러스하면 우리가 너무 유자시 좀 많이 했다. 네. 너무 상황을 좀 그냥 너무 좀 편안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 하고요.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다. 네. 그리고 이 이완규나 한덕수는 다 내란의 중심 세력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 다 판단하고 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내란 세력과의 제대로 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걸 걸고 이완규 네.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지명
막아내고 그리고 6월 3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큰 틀의 판들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테니스 예약한 그 재판관님 부부들 더 테니스 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따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호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 좋아해요. 예. 예, 말씀도 잘하시고 진정성도 있는 정치인이고 여러모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포탈에서 박찬대 그리고 최종 시한 이렇게 쳐봤어요. 네. 박찬대는 원내대표니까 원내의 민주당을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박찬대 최종 시한으로 하니까 내일까지 임명하라. 최후 통첩이다. 마은혁 재판관에 임명하라. 너무 많이 하셨죠. 3월 18일 날 했고요. 3월 30일 날 마지막 경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최상목 내일까지 임명해야 뭐 지금 계속 하셨어요. 3월 31일 날도 하시고 지난주에도 했고 좀 슬픕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들을 믿고 하는 정치를 보고 싶어요. 국민들은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최종 시한으로 운운하면서 저들에게 무시당하고 뒤통수 맞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리더십의 민주당. 그래서 집권하더라도 정말 사회 대기업과 기득권 타파가 간단한 일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또 서포트 해줘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서포트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남들한테 업수인력이 당이고 만만하게 보이는 당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무겁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1시간 10분이 넘도록 정말 열렬한 또 절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밤에 무거운 얘기들 그러나 저희가 정말 저희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얘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꽃배달 축하환을 해야 되는데 꽃배달 이런 때는 진짜 총리실에 근조환이라도 갖다 도배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개업화한 승진 영점 분재 꽃바구니 전국 최저가 48,000원부터 배달해주는 그 서울 꽃배달 1555 1599 1555 1599로 총리실에 근조환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단화한 전국 최저가이기도 하고 모든 화환들 화분까지 다 지급하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그 비교원 서경석 씨 광고하는 그 비교원 이번 4월달에 최대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할 때 또 5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30만 원 해서 기존에는 108만 원 혜택이었는데 지금 최대 128만 원 최대 혜택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60만 명 이상이나 가입을 했고 그동안 돌려받은 돈 기준으로 983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안 철저해서 그동안 한 번도 보안 사고도 없었고 보증보험 8억 원 이상 가입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될 때 안전한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현금으로 받지 않을 분들은 55인치 삼성 TV로 받을 수도 있고요. 지인 추천해 주시면 4만 원씩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 정말 많은 질타 그리고 기대 격려 했는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 뭐 당을 대표해서 완전히 대표로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리고 어려운 와중에 정말 열심히 탄핵 순간부터 이번 파면까지 열심히 달려와 주신 강덕구 의원님께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후원 계좌번호가 있을 텐데 강덕구 의원님 네. 그 강덕구 TV요. 강덕구 TV도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등등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뜨겁게 또 절절한 마음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고구마 같은 그런 심정이더라도 결국은 주인된 엊그제 탄핵 파면시키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자리를 되찾은 저희가 정면 돌파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뭉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용사들 말고 역전의 용사들 말고 뭐 할까요? 힘내자. 이렇게 하면 제가 한덕수 하면 탄핵으로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힘내서 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네. 모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 한덕수 탄핵!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